안녕하세요. 연통TV 맹찬입니다. 한반도 관련 이슈를 북한 언론의 보도와 함께 다뤄보는 국문으로 들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아주 거세고 집요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내년에 무려 5배나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까지 나서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그동안 금기로 여겨졌던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정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줄이거나 철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배경도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는 28,500명입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입니다. 미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배 가까이 올려달라는 건데 건물주와 세입자도 아니고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인건비, 그리고 미군 가족을 위한 지원비, 그리고 미국 국적의 군무원들의 인건비까지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서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그러니까 B-52 폭격기 같은 장거리 폭격기, 그리고 미국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이런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 부근으로 배치하는 데 따른 비용, 이것까지 청구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부근으로 출동을 하게 되면 그 출장비는 한국 정부가 내라, 이런 요구죠. 자, 14일 서울에 있는 합참청사에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원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분위기가 예년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특히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 군의 고위 장성들이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했다는 발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이 왜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한국과 일본은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나,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요, 1차적으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차하면 극동지역에서 미군을 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수위 높은 압박이 계속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이런 댓글 같은 데 표현되는 여론들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각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북한 언론은 연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아주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이런 관영 매체뿐만 아니라 조선의 오늘,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이런 대외 선전 매체들까지 나서서 주한미군이 우리 남한 국민들의 혈세를 벗겨먹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갈등이 커지니까 북한 측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기류와 미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서로 아주 많이 다릅니다. 미국 의회에는 주한미군 그리고 주일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역할이 미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이 한국에 주둔해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행정부와 군 고위 당국에서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 28,500명 이하로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이 지난 7월 달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축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19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에 낮출 수 있는 한도가 22,000명이었는데 올해는 6,500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미국 행정부하고는 의회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미국 민주당 소속인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장이죠. 애덤 스미스의 발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반대할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모두가 반대한다. 모두가 반대한다. 적어도 동료 의원들은 반대한다. 이런 뜻이겠죠. 또 북한의 위협을 거듭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은 거기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미 의회의 이런 반응을 보면 미국 행정부나 군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발언들,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는 이런 발언들은 협상을 위한 압박용이다. 이런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사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상식에 비춰봐도 좀 지나친 주장이고요. 아주 많이 지나치죠. 그리고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도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도 미국 행정부가 지나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한미 당국이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해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통TV 맹찬입니다.